2025년부터 대출이 확 바뀝니다. 모기지 보험으로 최대 5,500만 원이 늘어나고 대출 금액이 1억에서 10억, 묶여있던 전세 대출도 풀립니다. 2025년 달라지는 대출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2025년이 되면서 대출 한도가 새로 리셋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출 제한이 완화가 됐습니다. 농협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것 이거 제한을 했었는데 허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1억 원까지만 대출이 됐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있는 모기지 보험, 모기지 보증 이런 반공제 관련해서 보험도 할 수가 있어요.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도권 기준으로 5,500만 원까지 반공제도 보증이나 보험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주택이 있으신 분들, 유주택자 중에서도 수도권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담보대출은 대부분 제한을 하니까 이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국민은행도 주택별로 대출 2억 원까지만 해줬었는데 무제한으로 한도를 풀었고 카카오뱅크, K뱅크도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다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완화가 됐는데요. 신한 우리는 유주택자 중에서 수도권 전세대출 풀어주고요. 국민하나 우리는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일부 해제를 합니다. 국민은행은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대출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 또한 해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을 풀어주면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대출 한도를 그냥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매월 그리고 분기별 얼마까지 진행률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대출을 지금 당장 받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1분기, 2분기 그리고 상반기 이내에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이 됩니다. 자,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가늠하는 제도인데요. 이 DSR이라는 게 내 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 소득으로 대출을 잘 갚아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적정 대출 금액을 계산을 하는 건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나 이런 금액들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대출자가 잘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넣는 제도를 스트레스 DSR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현재는 2단계인데 앞으로 3단계로 바뀌는데 이걸 시행하게 되면은 가산금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2단계 규제에서는 수도권은 1.2% 그리고 비수도권은 0.75% 정도 더 가산금리가 붙는데 3단계에서는 1.5%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도 모든 대출로 확대를 해요. 이 DSR이 단계에 따라서 포함시키는 대출이 있고 포함시키지 않는 대출이 있는데 3단계는 웬만한 대출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 계획이 있다면 7월 이전에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해가 바뀌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50%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 중도상환 수수료가 약 1.2%에서 1.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나가면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일정 기간 써야 이익이 나는데 너무 빨리 갚아버리면 오히려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거가 관련해서 상환 수수료를 매기게끔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매겨라 이렇게 돼서 0.6%에서 0.7% 수준 거의 50% 정도 가까이 감소를 합니다. 자, 이런 혜택은 1월 중순 이후 새로 취급하는 대출부터 적용이 되고요. 담보대출을 계속 쓰지 말고 이자도 높고 하니까 웬만하면 좀 갚아라. 대출을 좀 줄여나가기 위한 그런
유도도 있겠죠. 중도상환 수수료 퍼센테이지가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익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30년 만기 그리고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만약 1년 정도 쓰고 1억 5천만 원을 중도상환한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이렇게 기존의 수수료로는 139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50% 정도 줄어들면서 5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꽤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이렇게 딱 그냥 반 나누기 2 이게 아니라 일할 계산이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줄어서 실질적으로 반보다는 더 줄어든 느낌이 금액상으로도 줄어들었지만 체감상으로도 좀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신용대출도 이 중도상환 수수료 50%가 다운이 되면 1년 만기 시상환식으로 만약에 5천만 원을 빌려서 1년 쓰기로 했는데 6개월 만에 갚았다. 자, 그러면 원래 현재 기존대로라면 17만 원인데 이제 앞으로 바뀌는 중도상환 수수료율에서는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네, 주택 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 내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실비용이 거의 없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등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신용대출은 서류 확인하고 은행원 전산 정도이기 때문에 실비용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 조금 바뀐 내용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됐어요. 예전에 영상들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가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고 특례 대출 기간에 아이를 더 낳으면 0.2%에서 0.4%로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자녀 계획을 더 늘리시진 않겠지만, 그리고 올해 2월에 기다리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주택 드림 대출이 시행이 됩니다. 원래는 2024년 12월쯤 연말에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는 않았고 아마 이게 시행 시점에 맞물려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아직 발표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주택 드림 대출은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에서 연소득 7천만 원,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인데요. 분양가격의 최대 80%까지 그리고 이율은 최저 2.2%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3억 원을 냈을 때 현재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와 이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했을 때 이자 차이가 무려 800만 원이나 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5% 내외거든요. 이게 2.2%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죠. 이자도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주택드림 대출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하시면 좋죠. 이 상품이 나오면 또 제가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바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서 시리즈로 가지고 올 거고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2024년도에 바뀌는 금융제도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험담이나 꿀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안녕!